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한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추울 때는 뭐 틀어? 우리 또 난방 틀어야죠. 집에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와, 가스비,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 정말. 말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얘기를 진짜 길에서도 해, 길에서도. 뭐 뉴스 틀면 나오고 길에서도 나오고. 저번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에어팟 끼고 야 우리 집 관리 미쳤어 이러면서 막 지나가. 백승백전님이 난방비 난방 80만 원 나왔어요. 와. 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가 작년 12월 달 거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12월에 30만 원? 30만 원 나온 거예요. 아, 많이 나왔네. 거의 3배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막 엄청 틀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집만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50만 원. 아, 똑같이 썼는데 왜 이래? 뭐야? 그러게. 봤더니 네. 실제로 요즘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그 자기 집 나온 난방비, 영수증 이런 거를 인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네. 네, 장안구에 사시는 우리 정자영과 송중님이 관리비 이게 맞는 건가요? 50만 원이 넘었어요. 자, 오, 삼성전자에 다니는 난방비 직원이 폭탄. 난방비 폭탄 3보겠죠? 난방비 폭탄 3배. 난방비 폭탄 3배. 네. 삼성전자님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 고향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와서 아파트 고지서 이제 봤는데요. 전달 대비 1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구축 24평 아파트. 아, 혼자 사는데 장난 아니다. 관리비 30만 원이 미쳤다. 말이 되나요? 와, 이렇게 지금 아예 평소에도 그렇다고 막 튼 것도 아니야. 평소랑 비슷하겠는데 이렇게 관리비, 난방비가 폭탄이 되었습니다. 꺼내보기 무서운 관리비 고지서. 우편함에 꽂아져 있는 이 관리비를 뽑아서 보기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우리 집은 얼마나 나왔을까? 이병통지서야 뭐야. 이병통지. 최강 한파인데 맞아, 또 난방비 날씨 왜 이렇게 추워? 폭탄에 실험하는 서민들. 어머, 광주 A아파트 주민 박모 씨. 지난달 난방비 10만 원 나왔는데 30만, 어머, 내가 올렸나? 저는 코신데. 난가? 난가?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거의 3배가 올라온 거예요. 아. 집에만 있어도 무슨 돈이 이렇게. 나가서 쓴 것도 아니야? 식비 쓴 것도 아니야? 옷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교통요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오른대요. 있어요. 버스비도 택시요금 오른다. 300원인가 400원 오른대. 지하철? 지하철도. 연초부터 이 공공요금이 대거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아, 앞으로도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택시 기본요금이 할증 붙으면 6,700원인가 된대요. 그래요? 기본요금이. 기본요금이? 할증 붙으면 밤에 늦게 타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이렇게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현실, 뭐 욜로족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건데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현실. 나 돈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방비 관리비가 폭탄이 된 걸까? 그 원인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공부해 봅시다. 좋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래. 이제 시작이라고? 자, 그 원인을 봤더니,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좀 꽤 됐죠, 시간이. 그러면서 이 도시가스의 원료인 이 액화천연가스죠. LNG 수입액이 자, 작년에 254억 달러였는데, 와,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뛴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원료가 1년 만에 2배나 올라갔죠. 급등을 한 거죠. 아니 2년 전 대비하면 3배가 넘어. 그러네요. 자, 이러니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와 연동돼서 도시가스 요금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022년 1월에 메가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메가줄당 1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올 1월에 보니까 거의 19원에 달하게 된 거예요. 20원 가까이 닿겠네. 그렇죠. 한 30% 넘게 거의 한 40% 정도 오른 거예요. 또 거기다가 한파까지 겹치니까 따뜻하면 그래도 덜 트니까 덜한데 추우니까 아무래도 난방비를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새해엔 다 올라. 방금 전 얘기했죠. 전기료도 오릅니다. 가스비도 오릅니다. 자, 근데 이게 원자재 값만 오른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알고 봤더니 한전 적자 난다는 얘기 뭐 예전부터 들었어요. 한국가스공사 적자,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걸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시가스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진짜 짜증나고 힘들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측할 수도 그렇죠. 없고 맞아요. 예측해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대가를 빨리 치르느냐 늦게 뒤로 미루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거 적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국민들 뭐 부담이 늘어나니까 올리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사실 되게 웃기잖아. 가스공사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올리지 마세요. 네? 원료가 올랐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여론 안 좋으니까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지 말라고. 알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누적으로 터지는 것 같아.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누굴 욕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우리가 할 어떨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가야겠다. 운동 다니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씻고 이런 것까지. 왜냐면 온수 틀면 난방비 나오니까 헬스장에서 씻고. 그리고 헬스장 힘들겠다. 그쵸. 그래갖고 지금 뭐 목욕탕이나 이런 데가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 지출 비용이 뭐 몇 배로 올라가지고. 문 많이 닫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복. MZ 세대들도 이제 내복을 입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죠? 그러면은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에서? 겨울에? 저 집에서 후리스 입고 있는데요. 후리스 그 잠바 같은 거? 자켓? 플리스. 여러분도 지금 다 입고 계셨죠? 집에서 다 경량 그 조끼 정도는 당연히 입고 계셨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또 너나이님 같은 분도 또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양말도 신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이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어쨌든 저건 나가는 돈이니까. 막아보자. 나가는 돈을 그래도 한번 막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최대한 우리가 좀 그래도 아낄 수 있는 게 없을까? 알아봐야겠죠. 네. 비싼 관리비, 난방비 줄이는 4가지 방법을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체계적인데? 자, 첫 번째. 일단 이거 뭐죠? 이거 온도 조절기. 그렇죠. 보일러 온도 조절기. 어디에나 있죠. 네, 거의 있죠. 거의 네. 온도 조절기인데 보통 이 온도 조절기만 잘 사용을 해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대요. 지금 보면은 예약 실온 온도리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이 실온이라는 건 뭐냐면 실내 온도인데 이 실온과 온도를 놓는 게 틀립니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 집이 우풍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풍이 없죠. 이런 경우는 이 실온으로 해놓으면 이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스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공기의 온도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온으로 22도를 맞춰 놓는다. 그러면 이 주변이 22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우풍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22도를 맞춰야 되니까 가동돼 오래 걸리겠죠. 계속 돌아가겠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열이 된다, 우풍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실온으로 22도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는 뭐 단독주택이거나 이런 주택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풍이 센 경우는 이 온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온돌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를 예약으로 한 2-3시간 정도 해 놓으면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는 좀 절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외출 모드로 해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외출 모드가 어떤 거냐면 거의 정말 동파가 안 날 정도의 최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외출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외출을 해놓지 마시고 오히려 이 예약 버튼으로 뭐 3-4시간 정도로 돌려놓는 게 오히려 추후에 뭐 퇴근하고 와서나 아니면 뭐 2-3일 정도에 약간 집을 비우더라도 이게 오히려 아예 차가워졌을 때 온도를 끌어올리려면은 너무나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끌어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출로 해놓으면 확 꺼져버리니까 다시 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에너지 많이 든다. 그렇죠. 그만큼 보일러가 계속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출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은 예약으로 해놓는 게 낫겠네. 그렇죠. 예약으로 뭐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4시간 뒤에 22도 정도 맞춰줘 하고 4시간 뒤 22도로 예약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오히려 근데 좀 장시간 내가 좀 집을 비우게 된다. 그런 경우는 그때 이제 외출이 낫지. 외출을 네. 선택을 하시고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를 일단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요 부분 몰랐죠? 나 실온 이거 완전 몰랐어. 짱이다 이거.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집 가서 오늘 네. 당장 저거 해놔야겠다. 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 잘 체크해 보시고 바로 이건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보시면 외출하지 좋을 것 말아야겠다. 같습니다. 나 외출하고 다녔거든요, 저.
그리고 자, 단열 신경 써야죠. 이거 뭔지 아시나요? 뽁뽁이. 뽁뽁이, 네. 에어캠, 네, 뽁뽁이. 요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창문이나 이런 베란다 이런 데에 붙여놓으면 난방 효과가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걸 매년 쓰고 네. 있기 때문에. 아, 해요? 집에 당연하죠. 하셨나요? 당연하죠. 네. 이거 말고 또 이제 틈새 그 문풍지도 있어요. 창문 틈새 방지 문풍지. 최고지. 요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바람이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단열을. 그것만 막아도 해주시면. 정말 따뜻해요. 나는 솔직히 그냥 그런 느낌이야. 저거를 했을 때 그냥 마음에 안정이 오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포근한 느낌? 왠지 뭐 겨울 준비를 한 느낌? 그냥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막 밖은 너무 막 찬바람 막 쌩쌩 부는데 저걸 이렇게 싹 발라놓으면 뭔가 포근한 느낌 든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너무 답답하면요, 여러분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네네네. 너무 창밖을 보고 싶어, 내가 가끔. 그래, 뷰 보고 그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잘라서 이렇게 요만큼만 잘라서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웃기긴 한데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전 이걸 매년 붙였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면 또 어떤 느낌 드는지 알아? 더 포근해. 밖은 추운데, 밖은 추운데. 그래서 뷰가 어차피 나는 별로 네네네. 신경 안 쓴다고 네. 다 붙이시면 진짜 에너지 절약되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렇습니다. 나 또 궁금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포장지로도 싸서 오잖아요, 저 뽁뽁이가. 네. 그거랑 다른가요? 다르죠. 아. 네, 이게 포장 뽁뽁이는요, 여러분, 단열 뽁뽁이랑 포장 뽁뽁이 따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참 별 얘기도 안 나, 진짜. 내가 좀 전에만 해도 막, 여러분 20년 가격이라고 막, 아파트 2018년 싸다고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여러분 뭐 포장 뽁뽁이가 네네네. 있고, 아니, 중요해. 단열 이거 바로 뽁뽁이가 할 수 있는 있는데요. 거니까. 단열 뽁뽁이가 좋습니다. 왜냐면 포장 뽁뽁이는 이 뽁뽁이가요, 약하고요, 조그매요. 네. 그 에어캡이 약간 에어캡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에어막 느낌?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빵빵하거든요, 이 뽁뽁이가. 그리고 또 이거 오자마자 철없는 남편들은 막 누르고 있지. 그냥 이거 터뜨리면 안 돼. 비싼 단열 뽁뽁이는 일단 잘 주문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원래 이거 물을 뿌리거든요. 근데 그거 맞아, 아세요, 맞아. 여러분? 이거 안 떨어지게 하려면요, 물 뿌리고 붙이는데 물 맞아요. 뿌리고 붙여 떨어져요. 어. 물에다가요, 여러분 퐁퐁 아세요? 퐁퐁? 트리오? 네네, 네. 트리오. 이거 주방세제? 주방세제를 조금만 떨어뜨려요. 한 두세 방울. 아니, 모르는 게 뭐야. 그거를 하면은 진짜 안 떨어져. 너주부인데, 너주부? 아, 내가 나 이거 40년 했다니까, 나는 이거를. 별짓 다 해왔어요. 와. 그래서 그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네네. 이렇게 흔들면 살짝 거품이 나요. 살짝, 아주 그지, 살짝. 그지? 그 상태에서 유리에다 먼저 뿌리세요. 그리고 싹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단열 뽁뽁이가 따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거는 물도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창문에 그냥 해도. 그냥 여기도 붙어. 또 이런 또 팁까지.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나와가지고. 너주부님도 한답니다. 네, 여러분 하셔야죠. 너주부. 포주부, 너주부. 네. 네. 자, 여기서 또 있어. 우리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가습기. 가습기? 틀어야지. 가습기가, 이게 그 습도가 있으면요, 오히려 그 공기 순환을 잘 일으켜가지고, 그 에너지, 그 온기를 더 잘 유지를 시킨대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놔뒀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감기 그렇죠, 든다고. 그렇죠. 그게, 건조한 뿐만 아니라 그런 또 오히려 온도를 이렇게 또 유지시키는데도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습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건 걸어놓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경우 분무기로 그냥 이렇게 좀 뿌려도 괜찮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면 질퍽해지니까 그렇지. 적정하게 이렇게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뭐 있죠? 전열기. 그러니까 네. 난방기구. 전기 난방기구. 요것도 사용하는 팁이 있어요. 요걸 어디다 놓고 써야 될까요? 가습기 옆에? 가습기 옆에. 난 또 내 발 밑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요. 창문이나 이런 외벽을 통해서 참기온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 창문을 등지고 거실 쪽을 향하게 이 방향을 이렇게 놔둬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오는 이 찬바람이 이 난방기구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으로 전환이 되면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실제로 그 체크를 했는데 1도 이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중앙에 놨을 때랑 네. 창문을 등지고 켰을 때랑 1도 이상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좋아요. 여기 하나 떠도는 이야기. 이 수도꼭지, 보통 이렇게 뜨거운 물이랑 찬물 나오잖아요. 네. 이 수도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해놔야 된다. 이거 뜨거운 방향으로 잠궈 놓으면
오히려 난방비나 이런 거에 안 좋다. 진짜? 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 난방비. 미지근한 물에 놔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바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 있어서.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뜨거운 물에 놓으면 난방비가 더 나온다. 정답은 땡. 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러분이 신경 써서 여기저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놔라. 물만 잘 잠궈라. 네, 물이나 잘 잠궈라. 요 좋아요, 정도로만 좋아요.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잠가야죠. 물은.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출 모드, 여행 모드? 여행 그렇지. 오래 비울 그렇지. 때나 그렇지. 외출해라. 장기간 내가 진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만 평소에는 외출 모드 사용하지 않고 예약 3, 4시간 정도로 돌려놓는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집안 열기만 잘 잡아도 아까 뽁뽁이, 뭐 단열 이런 것만 해도 2, 3도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집이 건조하면 더 춥다. 오히려 또 뜨거운 온도를 또 잘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습기가 없으면은 분무기로라도 어느 정도 습도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또 반드시 돌려받으셔야 되는 돈이 또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 네, 장충. 이게 뭐죠?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그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네. 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겁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수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매월 세대로부터 일정 금액을 객출하여 적립한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경우는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외벽 도색을 한다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요 충당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또 내역이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전월세에 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세입자분께서 이제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만기가 된다거나 이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요 돈은 여러분이 내셨던 만큼 다 돌려받으셔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를 해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신다는 건 집주인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야 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뺄 때 그 돈을 같이 돌려받으시는 거 꼭 챙기셔야 된다 이거죠. 네, 보통은 이런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걸 또 얼렁뚱땅 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일단은 내가 저걸 알고 있어야지 또 더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전세 살 때는 저런 거 솔직히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몰랐어. 이게 잠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네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파트 빼고는 장충금이 없습니다. 예, 아파트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빌라 살고 있는데 나갈 때 임대인한테 장충금 내놔 막 이러시면 여러분 약간 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요. 이건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맞아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관리실이 사실. 있고 그런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에코 마일리지라는 거를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쓰고 계시나요? 포인트? 네. 그러면 이거 포인트 뭐 돈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실질적으로 이걸로 뭐 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뭐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야, 나 이거 몰랐어. 네, 에코 마일리지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고객 번호라고 아마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그 납부 내역서나 이런 데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걸 이제 저장을 시키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되게 절감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고요?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와, 대박.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그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밀크티 이로얄님께서 저 받고 있어서 현금으로도 1년에 20만 원 받는다고? 가능해서 1년에 20 정도 받았어요. 와, 대박. 어머머. 아니, 밀크티 로얄님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래요. 왜 죄송합니다. 혼자만 써? 물어봤어야지, 내가. 와, 대박이다, 모르시는 이거. 분도 많이 계세요. 되게 많다. 맞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이택스로 세금도 낼 수 있네? 맞아요. 이거 진짜 관리비도 낼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복해졌다님이
문자가 옵니다. 5만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았어요. 와, 네. 내가 실- 이걸 몰랐다니. 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아니, 그, 뽁뽁이 퐁퐁물 묻혀서 하는 건 알면서, 이건 몰랐어. 지금 여기 크랜베리 놀라는 거 연기냐고 그러는데 저 진짜 지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안 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탄소 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같은 와, 방식으로 네, 대박이다.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또 포인트로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다 있네요. 감축률에 따라서 주는 포인트가 다 달라지네요. 막 15% 대박. 이상 감축을 하면은 15,000포인트, 2,000포인트, 8,000포인트, 라우나제님 탄소 포인트제 4만원 받았어요. 창업 공사하고요. 아, 12월에, 와, 이분들 진짜, 오. 야, 정말. 홍미연님, 저도 지방인데 탄소 포인트제로 12월에 들어왔어요. 인천도 탄소 포인트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이 에코 탄소 포인트 헌터들 네네. 같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도 있어요. 가스 절감하면 10%부터 준대. 어머. 역시 월급쟁이 이미 부자들 활용을- 이미 구독자 활용을? 클라스. 이미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이제 너나님 모르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요것도 하나 있어요. 하나 더. TV 수신료 2,500원. 요거 뭘까요? TV 보는 사람 그렇죠, 내는 그렇죠, 돈. 그렇죠. 관리비에, 보통은 관리비에 이제 포함시켜서 나오는데요. 뭐 이제 TV를 열심히 잘 보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TV를 아예 안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TV가 없어. 되게 많지, 요즘에. TV가 없는데 이게 그냥 공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이제 계속 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있다가 없앤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관리실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말을 된다는 해야 거죠.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 돼. 아, TV 있어? 나 TV 안 볼 수 있어. 안 볼 거야. 있지만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저 꺼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내 TV를 일단 무조건 없애야 그렇지, 되는구나. 그렇죠. TV가 일단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이것도 뭐 한 달에 2,500원이면 1년이면 25,000원, 27,000원 정도 되잖아요. 뭐 아낄 수 있잖아. 굳이 저런 거 낼 필요 없으니까. 네.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아, 밀크티 로얄님 아까 에코 마일리지도 20만원 그분 받으시더니 아니야? TV 수신료도 안 안 내. 낸다고. 근데 뭔가 저 크크크가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아.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환불도 받을 수 있대요. 그동안 안 봤으면 그동안 나간 거 환불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해봐야겠다. 우리 집 텔레비 좋습니다. 없는데. 뭐 2,500원 얼마나 한다고 해. 네. 자, 근데 이게 쌓이면 무섭죠. 또 이게 커져요. 그럼요. 이런 거 한 푼 한 푼 내가 이거 힘들게 2,500원 아꼈는데 딴 데 나가서 3,000원 쓰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7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러게, 돈 요것만 많이 우리가 벌겠는데? 지켜도 뭐 어떤 분 막 10만 원, 20만 원 막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수십만 원 우리가 벌어가는 겁니다. 음. 지금 모르셨던 분, 이미 잘 쓰고 있는 분, 좋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이제 아신, 너나님처럼 이제 아신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엄마, 음. 아빠, 형, 옆집 동생? 소리네. 누나 이런 분들에게 마구 공유해 주시고 빨리 이거 돈 아끼시라고 이거는 에코마일리지 지금 바로 할 참여하시라고. 수 있는 거니까. 야, 이거는 너무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바로 대박이다. 해야죠. 이거는 뭐 네. 거의 거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얼른 낼름 잘 받아서 아는 사람은 잘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러게요. 또 모른다. 그러면은 네. 하던 사람은 계속 이걸 또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모르셨다면 오늘 네. 이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네, 여러분의 자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돈 아낍시다. 네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